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3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립니다. 인구 고령화와 청년 실업이 겹치면서 일터에서 청년층의 취업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에 입주할 우선 협상 대상 기업으로 주식회사 지성과 금호 P&B 화학이 선정됐습니다. 한전이 여수 율촌면에서 주민들의 반대에도 송전탑 공사 강행 입장을 밝혀 제2의 밀양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일터에서 청년층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청년 실업이 겹쳐서 그만큼 청년층 취업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업자 가운데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년대 30%대에서 현재 15%대로 반토막 났습니다. 우선 20여 년 전 30%였던 대학 진학률이 현재는 70%를 넘어서 고학력자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3명 중 1명꼴이었던 청년층이 현재 5명 가운데 1명으로 줄어들어 그만큼 청년층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인구 수가 좀 줄어드는 것도 있고 또 취업 포기자들이 많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호남지방 통계청 조사 결과 광주의 50세에서 59세 취업자 수는 지난해 말 13만 6천 명으로 2000년 7만 2천 명에 비해서 88% 증가했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도 75%, 40대는 32% 늘었습니다. 반면에 15세에서 19세 연령층 취업자는 2000년 13,000명에서 지난해 7,000명으로 44%가 줄었습니다. 20대 연령층 취업자가 2000년 12만 9천 명에서 지난해 10만 7천 명으로 17% 감소했습니다. 광주는 20, 30대 청년층의 고용률이 전년에 비해 약 0.7%포인트 감소하고 40, 50대 장년층의 고용률은 오히려 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경우 50대 취업자가 10여 년 동안 20% 는 반면에 20대와 30대는 각각 38%와 32% 줄었습니다. 은퇴자들의 재취업 수요는 늘고 경기 불황으로 인한 청년층 신규 채용 규모는 줄어들고 있어 일터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대국민 공약 사기를 주장하며 국회 특위에서 논의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강 의원은 기초연금 재정법 입법 예고안은 기초연금 액수 계산 방법과 적용 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며 이는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정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와 새누리당은 졸속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법에 대한 판단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항 활성화의 토대가 될 서측 배후단지에 최초로 입주할 우선 협상 대상 기업 2곳이 선정됐습니다. 핵심 관건인 기업 모집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두면서 이 잔여 부지에 대한 기업 모집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승우 기자입니다. 광양 2개 배후단지 가운데 하나인 193만 제곱미터의 광양 서측 배후단지. 이곳에 최초로 입주할 우선협상 대상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2개사로 주식회사 지성과 금호 P&B 화학입니다. 입주기업 모집에 참여한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능력과 화물 유치 계획 등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부지 신청 면적은 주식회사 지성이 3만 3천 제곱미터, 금호 P&B 화학이 6만 6천 제곱미터로 전체 단지 면적의 11%입니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장 착공에 들어가 하반기부터는 공장 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 우선 협상을 통해서 저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 입주자 시설 착공을 해서 하반기 중에는 본격적인 광양항 화물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식사 지성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광양으로 집화되는 빈 컨테이너로 제지와 코일 등을 광양 물류센터로 운송해 수출할 계획입니다. 금호 P&B 화학은 여수산당 공장 부지에 있는 물류 보관 기능을 서측 배후단지로 옮기고 남은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광양을 통한 연간 6,000 TU의 화물 처리량이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측 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잔여 부지 83만 제곱미터에 대한 기업 모집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무안공항과 중국 장가계를 잇는 전세기가 다음 주부터 운항에 들어갑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중국 상해항공이 무안공항에서 출발해 장가계를 연결하는 직항 전세기를 매주 2차례 운항합니다. 취항하는 상해항공 전세기는 160명 탑승 규모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운항할 예정이고 다음 달까지 운영된 뒤 관광 성수기에 다시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역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일부 KTX의 운행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코레일 전남본부는 지난 1일부터 KTX 운행 시각을 개정하고 이용 시간대별로 배차 간격을 조정하는 등 고객 이용 편의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상행선 여수 엑스포 역발 KTX 첫 차의 출발 시간이 10분 앞당겨지고 하행선 용산 역발 막차의 출발 시간이 10분 늦춰졌습니다. 또 전라선 KTX 전 열차와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의 운행 시간이 고객 선호도가 높은 시간대로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송전탑 20여 개가 있는 여수의 한 마을에 한전이 또다시 송전탑을 세우겠다며 공사 강행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공사 차량 진입을 막고 나서서 제2의 밀양 사태로 번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송전 철탑이 감싸고 있는 마을. 입구부터 공사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현재 20여 개의 송전탑이 있는 여수시 율천면 봉두마을에 한국전력이 또다시 송전탑을 건설한다고 발표하면서 주민들이 공사를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들은 30년 전 송전탑이 세워진 이후 이제까지 30명이 넘는 주민들이 각종 암과 백혈병으로 숨지거나 고통받고 있으며 가축의 폐사도 계속됐다고 주장합니다. 그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뭘 좀 명백하게 밝혀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병들어 죽어가는데 한전에서는 전혀 그것과는 연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안타깝지요. 한전은 송전탑의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며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금 보건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밝혔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요수 산단이라든가 아니면 또 수질이 어떤지를 모르고요. 하지만 송전탑의 전자파가 안전하다는 한전의 발표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시간 그 밑에서 살아가던 주민들의 문제와는 전혀 동떨어진 수치입니다. WHO에서는 이 송전선의 전자파를 발암물질로 지정한 다음에 여전히 그 입장이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수 봉두마을에 대한 한전의 송전탑 공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주민들은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제2의 밀양 사태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쌀 가격 정상화를 요구하는 농민단체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나주농민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쌀 목표 가격 23만 원 인상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공공비축미 수매를 무기한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농민회는 또 최근 수확기를 앞둔 변온에 벼멸구 피해가 극심하다며 농정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AI와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라남도가 일선 시군과 함께 비상관리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달부터 축산위생사업소와 가축방역관 등으로 12개의 상시 점검반을 가동하는 한편 농장의 사육 실태와 소독 등 AI 방역 추진 실태를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또 가금류 농가에 대한 상시 검사를 강화하고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중국과 베트남 등 19개 나라를 방문한 축산 농사 등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항공 정밀 예찰 조사가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수와 순천, 광양 등의 발생지와 인근 지역 등 12개 시군 16만여 헥타르를 대상으로 오늘 11일까지 재선충병 항공 정밀 예찰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산림청 헬기를 이용해 지상에서 예찰 조사가 어려운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하늘에서 소나무 고사목의 위치를 조사하고 지상에서 다시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감염되거나 고사된 소나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최근 메밀이 건강식품으로 떠오르며 수요가 많아지면서 메밀 농사를 짓는 농민이 늘고 있습니다. 다른 밭작물과 비교해 소득도 높아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윤성 기자입니다. 눈꽃이라도 내린 듯 새하얗게 뒤덮인 가을 들녘. 만개한 메밀꽃이 연출해낸 이색적인 풍경입니다. 지난 여름 날씨까지 좋았던 터라 올해는 작황이 더욱 좋습니다. 올해로 8년째 메밀 농사를 짓고 있는 노성남 씨. 쌀은 물론 콩과 옥수수, 양파와 같은 다른 밭작물 농사보다 메밀 농사가 소득이나 일손면에서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 병해충 걱정이 없는 데다 생육기간이 짧아 이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득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진다고 하면은. 제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제만 좀 조금만 협조가 된다고 하면은 소득으로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봐요. 메밀이. 메밀꽃의 유명세 때문에 식량보다는 경관작물로 더 친숙한 메밀. 최근에는 국수와 차의 원료로도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3년 전부터 수확량을 전량 수매해주면서 메밀 재배 농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덕분에 메밀 자급률도 3년 사이에 1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값싼 수입산 밀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던 메밀이 현대인을 위한 건강 곡물과 농가의 소득원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지난달 광주 지역 아파트 경매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매 전문 지지 옥션에 따르면 지난 9월 광주 지역 아파트 경매 물건은 51건으로 전달과 같았지만 전국에서 가장 적었고 평균 응찰자 수는 5.3명이었습니다. 낙찰률은 51%, 낙찰가율도 94.8%로 100%를 넘겼던 전달보다는 감소했습니다. 전남 지역 아파트 경매 시장은 지난달에 이어 평균 응찰자 수가 2.3명으로 전국 대비 가장 낮았습니다. 광주은행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여야 민간위원 추천 안건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 추천 인사를 확정할 예정인데 새누리당은 김영세 연세대 교수를, 민주당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각각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예정대로 국회 추천 공적자금관리위원이 결정되면 이르면 다음 주부터 광주은행 인수 후보자 선정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프로야구와 역사를 함께해온 광주 무등경기장이 오늘 경기를 마지막으로 야구 팬들과 작별을 합니다. 프로야구 최강 해태의 홈구장이었던 무등경기장은 광주 시민에게 숱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해태 타이거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광주 무등경기장. 김성환과 선동열, 이종범 등 한국 야구사의 한 획을 그었던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해태와 추억을 함께온 경기장에서 호남 야구 팬들은 8, 90년대의 정치적 서름과 울분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타이거즈가 광주 시민들한테, 그다음에 전라남도 우리 호남 사람들한테 뭔가 또 그 울분을 좀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았냐. 하지만 50년을 넘긴 낡은 시설은 선수들의 잦은 부상을 불러와 부상구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32년의 역사와 함께해온 무등경기장이 이제 팬들에게 작별을 고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넥센전을 마지막으로 무등경기장은 새 야구장에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서 저희가 또 웃고 행복했던 날이 많았지 않습니까? 옆에 옮겨서도 더 열심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숱한 추억과 역사를 간직한 무등경기장. 화끈한 야구의 대명사였던 해태와 함께 이제 야구 팬들의 영원한 구장으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민족의 노래 아리랑을 소재로 한 제2회 광주 세계 아리랑 축전이 개막됐습니다. 어제 금남로 야외 행사를 시작으로 내일까지 계속되는 아리랑 축전에서는 뮤지컬 빛골 아리랑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특히 대학생 공모를 통해 선발된 아리랑 원정대와 함께 광주 지역 곳곳에서 아리랑을 홍보하는 거리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륙해 비행하는 인간 동력 항공기 경진대회가 오늘 고흥에서 열립니다. 전라도에 따르면 서울대 등 국내 항공 관련 대학 8개 팀 등 모두 10개 팀이 참가하는 인간 동력 항공기 경진대회가 오늘 고흥 항공센터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인간 동력 항공기는 비행기에 장착된 프로펠러를 사람의 힘만으로 양력을 발생시켜 움직이는 항공기로
조종사의 근지 교력과 비행체 공기 역학적 설계 기술이 필수적입니다.